저는 상대적으로 권영국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나름대로 좀 그 토론의 효과를 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권영국 후보는 1대3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내가 진보고 나머지 세 사람은 다 보수다. 지금 이 토론 사실상 1대3 구도입니다. 세 후보 모두 무조건 성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까지 이제 싸잡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권영국 후보는 내가 유일한 진보 주자다. 4명의 후보 중에 민주노동당 후보로서, 진보 정당 후보로서의 자신의 존재감을 잘 부각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이준석 후보도 김문수 후보랑 사실상 한 몸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김문수 후보 표를 뺏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중도층에서 좀 중도 보수 성향의 표를 또 뺏어 오고.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결국은 대선 이후를 노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6월 3일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를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대선 이후에 보수 진영에서 이준석 후보의 입지가 넓어져요.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어떤 존재감, 보수 내에서 자신의 어떤 입지 확대를 위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양방향에서 공격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고, 뭐 사실 그 40대 좀 젊은 후보고 패기는 있지만은 또 저희들 같은 또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싸가지가 없죠. 말하는 그 방식, 라떼는이 될 수도 예, 있습니다. 이 방식이 아니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이 상대 굉장히 후보를 거칠고, 그렇죠. 상대 후보를 좀 배려하고 뭐 비아냥된다, 깐족된다 이런 표현까지 그렇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논문을 제시하면서 비판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AI 100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설명을 했잖아요. 100조라고 하는 거를 내가 당장 100조를 투입하겠다는 게 아니고 민간 자본도 유치를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AI 분야에 투자를 해가지고 100조 정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AI 분야의 세계 상강으로 나간 그런 이제 방향성을 자기가 이제 제시를 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계획도 없으면서 그렇게 또 100조 이야기를 했군요라고 비꼬면서 이렇게 끝내더라고요. 어쨌든 뭐 AI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 100조 말씀하셨는데요. 대충 그럼 100조라는 큰 돈을 국민들한테 제시하셨으면은 얼마를 어디에 넣겠다 정도 개괄이 있을 것 같은데 분야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시겠습니까? 세 가지로 나눌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거 나눠서 얘기해 일단은 주시죠.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100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100조 원을 정부 재정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AI 관련 산업에서는 연구 개발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한데, 정부가 모태펀드 등을 만들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연차적으로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 말이니까, 그 세부적인 내역을 어디다가 투자할 거, 어떤 회사에 투자할 거냐, 어떤 연구에 투자할 거냐라는 것은 또 검토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도 없는데 100조 원 넣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이준석 후보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자기 공약을 설명하는 시간들, 세 분야를 할 때 각자 공약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공약에 대한 설명에 다른 후보들은 다 나는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지지해 주십시다, 지지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준석 후보만 달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몇 가지 얘기해 놓고 나서 이재명은 이래서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이재명이다 네거티브로 나갔거든요. 굉장히 다른 후보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 후보 모두 다른 후보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역시 이준석 특유의 그 상대에 대한 아주 공격적이고 또 거기에 약간의 비아냥까지 섞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이준석 정치의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 그동안 여러 가지 보여줬던 그런 모습과 일관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찌됐던 그 대선 이후에 보수 진영의 새판짜기가 불가피하다. 지금 홍준표 의원이 이제 전 의원이 정계 은퇴 선언하고 지금 하와이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하와이로 가버렸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선대위에 합류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지만 거절을 하고, 물론 내일부터 이제
유세는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한동훈, 홍준표, 이준석 이런 그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 대선 이후에 내가 중심이 된 아니면 또 합종 연행도 하겠죠.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준석하고 이제 손잡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뭐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김문수 지금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을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만든 사람 아니에요. 같이 그렇죠. 만들고 그 세력을 많이 지금 선대위에 끌어들였거든요. 아니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 그 윤석열을 윤버지라고 이야기했던 나 윤석열한테 개몽됐어요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아주 황당무계한 그 발언을 했던 그 희한한 어제는 이제 변호사? 김버지가 됐죠. 윤버지에서 김버지로 그게 또 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국민의힘에 입당했잖아요. 입당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적극 돕겠다. 네, 김버지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를 뒷받침하고 있는 주된 세력은 정광훈의 자유통일당 극우 아스팔트와 또 한 축이 윤석열 세력이에요. 윤석열 세력. 아니 그러면은 뭐 대선에서 뭐 완패할 게 분명하잖아요. 지금 흐름이 갑자기 바뀔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대선에서 유일하게 깨지지 않은 하나의 징크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징크스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근데 박근혜가 될 때 서울에서 졌는데 문재인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런 징크스도 깨졌죠. 다음에 경기도지사는 대선의 무덤이다. 이런 징크스가 있었어요. 이전에 보면은 뭐 경기지사를 했던 뭐 그렇죠. 남경필, 남경필, 손학규, 손학규, 김문수, 다 대선 이재명 후보도 지난 대선에서 졌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1위, 김문수 후보가 2위. 둘 다 경기지사 출신 아닙니까? 원래 징크스는 깨지기 위해서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그 징크스도 깨질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유일한 징크스는 대선 후보 등록 시점의 지지율이 끝까지 가더라. 그때 1위 하던 후보가 대선 이래 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징크스는 지금도 봐도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 김문수 후보가 완패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은 한동훈, 홍준표,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지금의 그 국민의힘 김문수와 윤석열이 중심이 된 이런 국민의힘이 당권을 장악하고 계속 칼을 휘두르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놔두겠습니까? 네.